아무래도 이제 문자 상담으로 종목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채팅창도 빼놓고 가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채팅창에 있는 종목들 오늘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자랑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을 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도 참 스몰캡 종목이죠. 933억 원. 오늘 시장에서 현재 시가총액 930억대, 한 1000억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의 이제 어떤 흐름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밸류적으로는 나쁠 건 없어요. 1000억 정도 되지만 PBR 자체도 한 0.5배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특히나 OLED라든지 LCD 디스플레이, 뭐 본딩 장비 이런 것들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제 메리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0709 지난 7월 달에 공시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면은 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요 소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 65%, 엄청난 수준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죠. 계약 총액도 보시면은 한 470억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급 내용도 보시면은 각형 2차 전지 제조용 설비 공급 계약이고요. 이게 이제 인도에 있는 기업과 계약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이번 7월부터 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당시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은 했습니다만, 해당 시점 이후부터 현재 주가는 낙폭을 한 23% 정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매출액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보았을 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연간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1분기와 2분기와 3분기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간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인도 시장 내에서의 이 2차 전지, 특히나 전기차, 우리나라 또 이번 연도에 현대차가 인도 법인 설립을 했죠. 그 이유 자체는 결국에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서 현대차가 인도 공장 법인 IPO를 한 겁니다. 그 이전에 GM 공장, 탈레강원 공장을 이미 인수를 몇 년 전에 했었고요. 다 단계별로 가면서 결국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더 밝은 상황. 현재 시점에서의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미래 시점이 좀 더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자. 근데 이제 제가 뭐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확인을 하지는 못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500원 구간 정도는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0월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강하게 터져주면서 반등 한번 나와줬는데, 이때 그 지난 7월부터 밀렸었던 구간에 이 매물들을 한번 좀 소화한 걸로 보여져요. 그 이후에는 거래 없이 밀리다가 다시 한번 추세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선 구간을 좀 돌파한다, 5,5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는 6,5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8,750원이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또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도 한번 보면은 일단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역시나 좀 쉬어가고 있어요.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노펙스가 제가 알기로 또 혈액 그 투석기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를 성공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 캐파를 보게 되면은 연간 환자 수가 한 11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이 시노펙스가 국산화에 성공한 이 제품이 현재 시점에서 뭔가 우리나라 내에 어떤 그 이제 다양한 대형 어떤 병원들과의 레퍼런스가 좀 더 쌓여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가시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올해 예상되는 게 2,600억대 수준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250억.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에요. 근데 점진적으로 이 투석기에 대한 어떤 시장 침투율을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전망 또한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내년도와 내후년에 점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원년 동안은 어쨌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무적으로도 좀 건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유하는 의견. 다만
올해 초만큼의 어떤 랠리를 보여주기까지는 일부 좀 기다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초에는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했는데 다음 차례 때 이런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와줄 때부터 시장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노펙스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손절하는 것은 좀 의미는 없다. 어차피 이 국산화 성공 이후에 점진적인 실적 가시성 나와주려면은 향후 한 2년 3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에도 2년 3년 걸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미래 시점의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부터 반영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노펙스는 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형주가 오늘 또 들어왔네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올라왔는데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 홀딩 하셔야죠. 네. 이번 주에 특히나 재건 관련 종목군들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좋았죠. 재건 관련 쪽으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저 기억하기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같이 회담을 했죠. 거기서 이제 서로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원한다, 평화를 원하고 있다. 나는 이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외신에서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식의 어떤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죠. 언론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올해 이번 주 초반에 분위기가 잘 올라왔었는데 결국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올라오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SY 스틸텍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장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 실제 휴전이 되고 나서 재건 관련해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실제 휴전이 되고 난 이후부터 좀 종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 기대감에 따라서 아직 이루어진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쟤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네 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수급들이 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수주 잔고가 쌓이는 실질적으로 그 입찰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재건 관련 종목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네? 이래버리면 당연히 테마에서 아웃 되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분위기 자체는 가능성은 높죠. 재건 프로젝트가 나올.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체가 있는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기존의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어떤 그 해당 사업 부분이 있다면은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좀 주변국들 유럽이 되겠죠. 유럽 내에서의 어떤 종속법인들을 잘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주도도 일부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주도하에 어떤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심의 어떤 기업들 위주로 입찰이 되겠죠.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 종속법인 해당 지역에 종속법인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에 시장 내에서의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씩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납품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기업이 또 이제 중장비뿐만 아니라 엔진 관련 사업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게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에요. 뭐 물론 방산 쪽은 최근에 이 센티가 좀 약해지면서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밀리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분위기는 너무 좋죠. 수주 잔고가 너무 잘 쌓여 있어요. 근데 이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이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HD 현대인프라코어 여기서도 일부 몇 개를 납품을 합니다. 대당 이제 거의 뭐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인즉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유 중이다, 홀딩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채팅창에서 또 올라온 종목 IMBDX 요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신규 상장주죠.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주의할 부분들은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최저점 구간을 이탈한다?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주봉을 잠깐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이 7월과 8월 정도예요. 이때 이제 왜 올랐는지 같이 한번 좀 제가 체크를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 이것도 이제 액체 생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혈액 관련 암 관련 어떤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이때 7월과 8월 달에 올랐던 이유를 보니까 약 100조 정도 규모의 글로벌 액체 생검 기반의 암 조기 진단 시장 침투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오버행 이슈도 좀 많이 해소됐다라는 그 이슈들이 들려오면서 분위기를 탔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 혈액암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들이 크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들려오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거래가 한번 실린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캐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한 16,500원 구간대에 저항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위쪽으로 한 2만 원 구간대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자리만 잘 지켜주면은 다음번에 거래량 한번 실어줄 때 16,500원까지는 좀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해요. 다만 그래도 유보율이라든지 부채비율이 워낙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 뭔가 상패라든지 이런 거를 걱정할 건 아니고 미래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보자.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재무 건전성은 일부 있고, 다만 이익성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 시장 캐파가 100조 원 규모의 어떤 시장 캐파 글로벌 기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자. 대신에 현재 구간 이탈할 때는 만약에 비중이 좀 많이 있다면은 조금 축소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먼저 종목 상담을 또 드렸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시고요. 문자나 전화로도 연결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이 또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LG전자. LG전자요. 네, 네, LG전자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4,000원에 20%. 104,000원에 20%시고, 혹시 이거 투자는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래돼서는 모르겠어요. 조금 오래되셨어요? 몇 년 되신 거세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것 좀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을까요? 네네. LG전자 전장, 거기 좋다 그래서, 네. 전장 사업이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은 괜찮아요. 여기서 뭔가 더 늘리실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LG전자가 일단은 조금은 시간은 더 걸려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자 사업에 대한 가전 제품들 판매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뭐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세트 수요가 조금은 좀 재고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고가 먼저 해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물량들이 나와줘야지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재에서는 그 시간을 좀 기다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내년 연초에 CES 2025가 또 개최가 돼요. 관련해서 이런 LG전자 같은 이런 전자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적인 플레이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와주기에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말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좀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당이 몇 프로인가요? 어떤 거 말씀이실까요? LG전자. 네네네. 배당이 몇 프로나 좀. 근데 배당이 지금 보면은 사실 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0.7% 정도, 0.8% 정도 줬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는 좀 안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배당을 보고 접근하신 건 아니었고, 결국에 이 LG전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실적
이런 것들로 아마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CES 2025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일부는 좀 그래도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물론 크진 않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의 어떤 실적 가능성이 좀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시점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추가는 네. 어떤가요? 어떤 거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비중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지금 뭔가 이게 굉장히 트렌디한 종목이고 뭔가 분위기도 좋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해서 빠르게 이제 평단가 낮추고 회복할 때 탈출하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세트 수요 회복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추가 매수는 아니고 좀 기다리시자. 적어도 내년 2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2분기 이후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손절할 필요는 없는가요? 손절을 지금 시점에 굳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한 17% 정도만 올라와 주면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가가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오래 기다리신 거 굳이 손절해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고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매수하신 부근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위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1만 2천 원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화 상담을 하면은 이런 또 장점이 있죠. 궁금하신 부분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궁금한 부분들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있는 026676-0361로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자 종목들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좀 단골 종목이 또 오늘도 들어온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해서 역시나 뭐 현대차 아니면 기아가 가장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기아가 또 들어왔습니다. 기아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현재 주가가 98,200원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매수하신 금액대가 95,300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매수를 잘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는 올해 연초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면 아마 이제 요 구간을 좀 놓치셔가지고 좀 아실 수는 있겠는데 이때 올랐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뭐였냐? 밸류업이었어요. 결국에 밸류업의 그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었죠. 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주환원율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율을 높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런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들 일부 조금 위축이 되긴 했어요. 소강 상태에 진입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번에 그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 출범했을 때도 좀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 모멘텀적으로는 좀 소강이 된 건 맞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결국 거버넌스적인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성은 틀린 건 없습니다. 정권이 만약에 변경된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 올리는데 난 반대해요 라고 할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뚜렷하고 앞으로의 분위기 자체는 이 밸류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점진적으로 이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특히나 초기부터 뭔가 주주환원율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가져가셔도 된다. 거기에 이 기아 같은 경우 뭐예요? 자동차 판매 잘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 캐즘에 대한 부분들을 만회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시장이 보통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캐파를 자랑하는 시장인데 여기서의 분위기가 앞으로 전 세계 시장의 어떤 판도를 좀 다르게 방향성을 가르는 역할을 좀 척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 때 중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이런 것들 다 잘 만드는 기업이 현대 기아차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연간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 올해 13조 예상되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수준.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황이 뭐 부진하니 뭐니 해도 돈은 잘 버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돈 잘 벌면은 어쨌든 주가가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뭘로 풀어요?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풉니다. 지난해 배당 수익률 5.6%. 올해도 이거 이상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아는 뭐 약수익권인데 굳이 매도할 거 없이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러면 충분히 지난 이 고점 구간 올라온다 해도 싼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든 이 안에 있다? 다 싼 밸류는 맞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은 한 11만 원 구간까지는 좀 회복을 빠르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 구간에서는 방향성 탐색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하나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 참 이것도 이야기할 게 많죠. 방산 쪽이다 보니까. 방산 쪽의 분위기가 뭐 대표적인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슨도 그렇고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하나 시스템 주가 차트 한번 쭉 다 돌려보면은 다 같은 형태예요. 주가가 10월, 11월 급등했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 구간 동안 낙폭이었습니다. 30%씩.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아까 봤었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11월 20일부터 현재 고점 대비 36% 밀려 있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이것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낙폭이 마찬가지로 한 30%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종전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그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그렇게 됐을 때 방산 수요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이런 단순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밀린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번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방산 섹터 업종의 어떤 그 특이점을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구매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공급자가 있는데 보통 구매를 할 때 조단위 계약들을 많이 하죠.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십조의 어떤 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방산 같은 경우 특히나 굉장히 이제 보안과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좀 그 관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구매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쉽게 구매 계약을 안 합니다. 어떤 해당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나서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정권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전국이 혼란할 때 굳이 구매 계약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산 섹터가 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이 방향성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수주잔고 즉 실적입니다. 이미 방산 업종들 대표적인 이런 방산 탑5 기업들 수주잔고가 이미 넘쳐나요. 많게는 2030년까지 실적에 대한 확정들이 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의심할 건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밀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밸류가 좀 많이 높아졌네? 비싸졌네? 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들이 밀리면서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시켜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 투심 회복만 되면은 빠르게 반등은 절반 수준까지는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매수가가 26,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게다가 하나 시스템은 이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UAM 관련해서도 이 하나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산 대비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자. 대신 뭐 비중이 만약에 뭐 20%가 넘는다? 그럼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만약에 비중이 얼마 없다. 그러면 한 5%에서 뭐 10%다. 그러면 일부 비중 추가도 고려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오릿 에너지. 이 종목이 또 최근에 꽤 올랐었죠. 지난 11월부터 11월 7일 저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100% 이상 올랐어요. 요것도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좀 모멘텀들이 일부 있었는데 한번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거래량이 터져졌던 이유가 뭐였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요게 이제 11월 달부터 분위기 탔던 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이제 보조금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테슬라 제외한 어떤 전기차에게 세액 공제는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강세가 나타났었고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자체도 조금 올랐었죠. 그런 영향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업황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쉴 수는 있어요. 뭔가 이 전방 산업,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뭔가 이런 모멘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부각이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 전방 산업이 올라와줘야지 과거에 기대했던 영광 같은 어떤 주가 탄력성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점보다 더 나빠질 거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삼성 SDI랑 뭐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여기에서 뭐 합작법인에 대한 어떤 대출 지원 소식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런 리튬과 관련된 모멘텀들을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기 추세 구간을 확실히 뚫어놓은 이후에 최근에 밀릴 때 이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제 마찬가지 거래량 좀 유입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 1,500원대 구간을 강하게 지켜주는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매수가가 1,820원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1,820원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한 3, 4%? 아닙니다. 죄송해요. 한 7% 정도 올라주면 충분히 반등 가능해요. 매수가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이 자리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두 번씩 밀릴 수는 있어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시고 1,500원 구간 지지만 잘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2,000원 구간 트라이는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전체적인 업황을 고려했을 때는 굳이 지금 시점에 이 지오린 에너지를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그거는 조금 좀 후단으로 밀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다면은 한 2,000원 구간대에서 비중 많이 좀 축소를 하시고 또는 아예 전량 매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이상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랩지노믹스가 또 들어와 있네요. 랩지노믹스 한번 보도록 하면은 매수가가 2,780원 또 보내주셨네요. 얼마 지금 현재 주가랑 그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현재 주가에서 한 마찬가지로 한 6% 정도, 7% 정도만 좀 오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가까지 오는데 랩지노믹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죠. 거래량만 보신다 하더라도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데 지난 한 8월과 이제 10월 구간대를 한번 보면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다시 기승이 뭐 들려온다라는 소식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한두 번씩 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분에서는 다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과거부터 했을 때 이 랩지노믹스가 2021년부터 20년도 이때부터 보면은 다 올랐던 구간들이 요때 중간중간 한 번씩 올랐던 구간 다 코로나 관련해서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벤트가 들려온다? 그러면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기존의 연속성을 보였었던 재료들의 현재 시점에서 연속성을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뭔가 투자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오늘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한번 또 궁금증 해소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실까요?
LX 세미콘. 아, LX 세미콘이요. 네, 네, 이게 네네. 매수가가 처음에 살 때는 7만 얼마였는데 처음에 조금 7만 원. 네. 7만 2천 원인가 뭐 7만 네. 4천 원인가 그랬는데 조금 물 타서 6만 8,400원이네요 음. 지금. 네, 그러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68,400원이시고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10% 정도 돼요. 비중 10%요. 아, 비중 예. 조절은 잘하셨어요. 네, 예, 비중 이게 조절 잘하셨고 계속 그다음에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서 걱정돼가지고 문의 주신 예, 거잖아요. 예. 지금 근데 요새 조금 올라가네요, 며칠. 네,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좀 더 올라가려면은 한 25% 정도는 올라가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예, 근데 까마득해서. 까마득하죠. 근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상당히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아직 1년 안 네. 넘으셨죠? 1년은 안 넘은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 이거는 뭐 너무 조급하게 투자를 하실 게 없어요. 특히나 이 LX 세미콘 같은 기업은 지금은 당연히 뭐 구동칩, 뭐 DDI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팡부진. 뭐 앞에서 뭐 반도체 이야기 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전방 세트 수요가 좀 부족하고 부진하고 재고 조정에 대한 시기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LX 세미콘이 그동안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2조 가까이씩 나왔어요. 22년도에 2조 넘게 나왔고 지난해도 거의 2조 가까이 나왔어요. 1조 9천억. 올해도 거의 1조 8,500억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도도 1조 9천억, 내후년에 2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물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네, 화면 보시면은 21년도에 영업이익 3,600억대 나오고 22년도에 3,000억 나왔어요. 3,100억. 근데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1,290억 나왔죠. 많이 영업이익이 줄긴 했어요.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익률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올해부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800억대로 올라오죠. 그리고 내년도에 2,000억대 올라오고 내후년에 2,400억대 올라올 수 있는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시점보다 뭔가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올라올 거예요. 그러고 이제 유보율이라든 이런 거 보면은 유보율이 11,000%입니다.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좋아요. 무채입 경영한다. 뭐 돈 안 빌리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뭐 어팡부진 우리가 뭔가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당연히 경기에 따라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구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워낙 뭐 기본적으로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 탄탄하고 앞으로의 분위기 자체도 실적은 현재 시점보다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할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몇 달 이제 가져오시다 보니까 걱정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 그 관점에서도 지금 나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점보다 나빠질 건 없어요. 그래서 여유만 좀 가지시고 지켜보시되 비중도 10%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 부담도 사실은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계좌 전체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추가 매수 고려하신 건 아니고 잠깐 그냥 뭔가 이 LX 세미콘은 잠깐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보자. 뭐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앞으로의 큰 방향성. 네.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지금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하지 말고 차라리 만약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요 화면에서 나와 있는 이번 6월 정도의 거래량 그리고 그 전에 작년 11월 정도의 거래량, 요 정도 거래량 좀 터져주면서 분위기 전환 시켜줄 때, 그럴 때 한 5%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6월달, 6월달? 네, 올해 6월달? 네, 여기 6월이요. 이번 연도 6월 거래량 터진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아니면은 이거 거래량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월봉상 요 이제 5월선 있죠? 5월선 이동평균선에서 이 분홍 색깔 선 현재 구간으로는 6만 원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조금 반등을 보여줄 때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거래량 좀 터져줄 때 그때를 포인트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시면은 저희 방송 계속 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으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것이 올라간 다음에 네네.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LX 세미콘은 정리해드리면은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림을 갖자.
이렇게만 좀 마음 네.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또 이제 제가 방금 이 LX세미콘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이 구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 가지고 뭔가 매수를 한다. 이걸 가지고 보통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트레이딩이라고 하지. 투자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미래의 가치가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우량한 펀더멘탈이 뛰어난 기업들 가지고 뭔가 내 돈을 미리 넣어놓고 그 기업이 나 대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돈을 넣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이면은 단기적으로 몇 달 가지고 뭔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내가 최초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포인트가 해소가 뭔가 이제 사라지거나 뭔가 소멸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잘 가져가시는 게 멘탈적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문자로도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HMM이 들어와 있네요. HMM 보면은 일단 HMM의 지금 시점에서의 접근은 좋아요.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1,100원. 자, 거의 이제 이거는 지난 21년도 당시에 우리가 아마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흠슬라라고. 테슬라처럼 잘 간다라고 해서 흠슬라라고 HMM의 별명을 이렇게 붙였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었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대치 기록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 자체가 수백 퍼센트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당시 수준만큼의 어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온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해운이라든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적게는 이제 한 6에서 많게는 8, 9년 정도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1년도, 20년도 구간대를 지나고 나면은 사이클 주기상으로도 아직 반등의 포인트 이만큼의 수준을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온다 하면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그래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년도, 21년도 이때 영업이익 자체가 20년도에서 21년도 갈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원래 1조도 못 벌던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나오고 그 다음에 22년도 때 거의 10조 가까이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그 모멘텀 소강되고 나니까 23년도 때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밀리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인데 이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나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면은 자 23년도 때가 요 고점 구간이 여기 이 정도 되죠. 한 24,000원 정도. 그 수준 언더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돈은 그때보다 더 잘 버는데. 게다가 지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어느 정도 견조한 수준의 실적은 유지가 돼요. 그럼 지금 주가는 좀 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은 나아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4만 원 구간을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그 개별적으로 한번 염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41,000원 구간이 쉽게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다음 어떤 슈퍼사이클 기간을 몇 년 동안 내가 끌고 가 보겠다. 괜찮다. 비중 조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셔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기회비용에 대한 로스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조금씩 다른 것에서 수익이 날 때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사이클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부분들은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결론을 지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식품 관련해서 샘표 들어와 있습니다. 샘표가 52,600원 매수가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6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38,850원인데 주가가 이제 거의 52,000원까지 가려면은
50% 이상 올라야 되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삼양식품을 잠깐 보면은 삼양식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이번 연도 그 이제 2분기 때처럼 분위기를 좀 만들고는 있는데 대표 종목입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뭐 샘표 같은 경우도 잠깐 보면은 기업 실적, 분기 실적 보면은 1분기 때 그래도 영업 흑자 35억 나오다가 2분기 때 영업 적자 나오고 그 다음에 3분기 때 45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는 소폭 성장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보면은 재무 건전성도 나쁘진 않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보면은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매출액이 한 3,800억대에서 영업이익이 한 80억 나온다? 그러면은 밸류적으로는 좀 싼 건 맞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2,600원 매수하신 금액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죠. 물론 이 실적이 워낙 그 밸류가 싸긴 해도 왜냐하면은 올라갈 때마다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도 없이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물량들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출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가장 짧게 보면은 한 42,500원 구간대 한 번 있고 두 번째로 45,000원대 있고 세 번째로 한 48,000원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때마다 벽을 뚫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난 6월과 같은 이런 어떤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밀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 6월 같은 대량 거래량들이 동반된다. 이때만큼의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해도 윗꼬리가 이렇게 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등 시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뭔가 길게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뭔가 식품 관련 쪽을 본다? 차라리 대장을 잡는 게 낫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오히려 식품 쪽은 워낙 이제 방어주격의 성향이 강한데 모처럼 이제 삼양식품이 성장주의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장주를 따라붙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문자 종목 보기 전에 뭐 채팅창에서 올라온 내용들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접수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이제 보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다. 그럼 빠르게 먼저 보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진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금요일인데 좀 아쉽네요. 시장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일 수도인 것 같은데 뭐 지금의 분위기는 뭐 사실 이번 주 분위기 자체는 지난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요건 제가 끝날 때쯤 이야기 드릴게요. 끝날 때쯤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12월 달에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 들어와 있네요. 세경하이테크 매수가가 7,300원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뭔가 전략을 잡아드릴 건 없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잘 들어왔죠. 특히나 이 매수하신 금액대가 아마 이분은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돌파 매매를 좀 좋아하시지 않나. 근데 돌파 매매를 만약에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또 선호하시고 그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타이밍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 8월 달에 들어왔던 거래량 요 구간인데 이때도 실제로 한번 올려놨다가 그 다음 날에 거래량 크게 없었죠. 이때 거래량 없었죠. 그리고 밀렸는데 다음번에 밀리고 나니까 반등 보여줄 때 이 자리에서 매물벽 맞고 또 밀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번 12월 초에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는데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여기 뚫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딱 해당 자리인데 이 자리만 지켜주면은 분위기는 한 번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위쪽으로 보면은 역시나 단기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250원 구간대 이 정도가 되는데 한 8,000원 정도 너프하게 움직임을 이때부터는 저항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에서 한 8,2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한 8,8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냥 뭔가 이 세경하이테크를 이런 차트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기업이 돈도 잘 버는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시총이 한 2,700억 정도가 되는데 매출액이 시총보다 잘 나오죠. 올해도 3,200억대, 내년 3,600억대, 내후년에 4,000억대.
거기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300억대 넘어요. 이익률 자체가 10%가 넘는 기업입니다. 아주 탄탄하죠. 뭐 올해 예상되는 이익률 11%, 내년 12%. 분기 기준으로도 이제 흐름들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좀 홀딩하고 수익 극대화로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M83 신규 상장주가 들어와 있네요. 오늘 신규 상장주 두 번째 종목인데 매수가가 14,600원. 예, 14,600원 보내주셨고요. 지금 수익권 잘 가져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상장주 공략 타이밍에 잘 부합된 것 같아요. 보통 신규 상장주는 상장 이후에 어떤 개별적인 그 사업 그 구조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수급들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주가가 한 번씩 밀립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의 밑에 하방을 잡아줄 만한 물량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뭔가 주가가 밀린다? 공모가보다 싸졌네? 접근해야지? 이 관점은 나쁘진 않지만 보호의 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닥 다지기가 나와주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M8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저도 오버행에 대한 보호의 수가 몇 개월치가 있는지는 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게 만약에 지금 시점에 오버행 이슈가 좀 없다? 그러면 괜찮은 타이밍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11월 말부터 들어왔어요. 바닥 다지기의 움직임 자체는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하시되, 만약에 비중이 10%가 넘는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은 일부 좀 실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일부는 좀 시키고 절반 이상은 좀 시키고 잔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데,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실 때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 2만 원 구간대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2만 원 구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16%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매물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만 원 정도를 보되 중간중간 올라갈 때 매도를 조금씩 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M83이 시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터지면서 거래가 들어온다? 그러면 2만 원 돌파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83은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